네, 2부 출발했습니다. 이슈앤피플. 자, 첫 코너 휘핑 뉴스 진행하기 전에 박상민 씨의 노고에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되니까요. 7월 22일까지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 박상민 씨가 한 번만 도와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자,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아마 어떤 분에게는 갈 겁니다. 어느 채널, 어느 라디오 들으세요? 이러셨을 때 답변을 잘 해주시면 진짜 고맙겠습니다. 네. YTN 라디오 이익선 최수영의 이슈앤피플입니다. 오늘은 노래까지 곁들이셨네요. 박상민 씨 흉내냈어요. 아, 매일 진화하고 계신 우리 네. 최수영 씨인데요. 네, 청취율 조사 기간 동안에 여러분을 위한 모바일 커피 쿠폰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이 청취율이 예. 잘 나온다고 해서 뭐 돈을 더 받는 건 아니지만 어제 그게 핵심이에요. 말씀하셨듯이 예. 하지만 저희 회식 그 메뉴가 돼지고기에서 소고기로 바뀔 수는 있어요. 그래요? 사소한 또 행복, 소확행. 네. 그거 큰 건데? 네. 그리고 저희가 더 열심히 방송을 할 동력이 그렇죠. 되기 때문에 잘 고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자 최희의 이슈 브리핑 우리 최희 아나운서가 인사도 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어필을 해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어떤 겁니까? 네, 내년도 최저임금이 정해졌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7% 170원 인상된 시간당 1,03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네. 인상률을 놓고 보면 2021년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작습니다. 네. 하지만 의미가 있는 게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하고 37년 만에 처음으로 10,000원대를 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어제 노동계와 경영계는 오후 3시에 회의를 시작해서 잇따라 수정안을 내놓으며 격차를 좁히다 자정을 넘기고서야 노동계는 시간당 1,120원, 경영계는 1,030원을 최종안으로 내놨어요. 네. 투표에 붙인 결과 경영계 안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네. 경영계 안 14표, 노동계 안 9표 받았고요.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와 차용자, 공익위원이 각각 9명으로 구성됐고 투표 과정에서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공익위원이 제시한 안에 반발해 퇴장하면서 투표에는 23명만 참여했습니다. 네. 노동부는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하고요.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네, 이번에도 긴 진통 끝에 결정은 됐는데 근데 파장이 예상된다고요? 네, 10,000원이 넘은 최저임금.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임금 부담으로 알바를 쓰지 못하고 사장님 혼자 일을 하는 영세업소들이 많고요. 또 생계비를 마련하려고 투잡 뛰는 자영업자도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네. 업종별 규모별 차등 적용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성태 전 회장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나온다고요? 네, 불법 대북 송금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1심 선고 오늘 나옵니다. 네. 수원지방법원은 오후 2시 김 전 회장의 외국환 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에 선고 재판을 엽니다. 네. 또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전 대표의 방북 비용 또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한 혐의를 받습니다. 네. 또 특혜를 바라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법인카드와 법인 차량을 제공하고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주게 하는 방식으로 3억 3천만 원 정도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도 받습니다. 네. 앞서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던 이화영 전 부지사는 혐의가 인정됐죠. 지난달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는데요. 검찰은 이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북 송금 사건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네. 김 전 회장까지 경기도를 대신해 불법 대북 송금을 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선고가 된다고 하니까 또 저희 YTN을 통해서 소식 접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아유 어떡해요. 또 말실수를 했다고요?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마지막 날 행사에서 또 말실수를 했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우크라이나 지원 협약 행사에서 바이든이 인사말을 먼저 한 뒤 옆에 있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마이크를 넘기면서 이제 네. 소개를 합니다. 네네. 신사숙녀 여러분, 푸틴 대통령이라고 말한 거예요. 아이고 이거 진짜 네. 예, 큰 실수였네. 네, 바이든 대통령도 실수했음을 바로 알고 수습을 네, 합니다. 네. 아, 그가 푸틴을 물리칠 것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이라고 정정을 하면서 나는 푸틴을 물리치는데 너무 집중하고 있다라며 분위기 전환을 시도했습니다. 네. 이렇게 곧바로 정정하긴 했지만 고령으로 인한 인지력 논란에 기름을 부은 모양새입니다. 그러게요. 네, 현장이 실시간으로 중계되던 이 나토 정상회의 기자실에서는 바이든이 푸틴의 이름을 말하자 오마이갓 등 기자들의 탄식이 잇따랐다고 아이고, 합니다. 그랬군요. 네, 바이든은 대선 후보 첫 TV 토론에서 인지력, 건강 저하 문제를 드러난 후 사퇴 압박을 거세게 받고 있죠. 하지 말아야 할 실수를 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뉴욕타임스는 이보다 더 부적절한 타이밍은 없었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 표현이 참 뼈를 때립니다. 맞아요. 네, 네. 하필 이 상황에서. 그러게요.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전북 익산으로 MT를 왔다가 실종됐던 의대생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실종 이틀 만에 발견됐다는 안타까운 어머나. 소식입니다. 아이고. 네, 경찰은 오늘 오전 11시 익산천 인근에서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시신의 신원을 아직 정확히 밝히기 어려운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도내 의대생인 A씨는 익산시 금마면의 한 펜션으로 동아리 MT를 왔다가 지난 10일 새벽 4시쯤 밖으로 나간 뒤 실종됐습니다. 저런. 네, 당시 이곳에는 시간당 60에서 80mm의 강한 비가 쏟아졌다고 해요. 아주 강한 비죠. 네. 네. 경찰과 소방당국이 인력 123명과 드론과 수색견을 투입해 사흘째 수색을 벌였습니다. 네. 그리고 휘핑뉴스에서도 몇 차례 전해드렸던 이 택배 배달에 나갔다가 폭우로 불어난 물에 휩쓸려 실종된 40대 여성 네, 기억하시죠? 네네.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떡해요. 네, 수색 3일째인 어제 실종 지점으로부터 2.7km 떨어진 문천지에서 소방 드론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네. 아, 그 폭우에 실종된 의대생 지문이 일치해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예, 좀 속보네요. 네, 네. 어떡하나, 에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까요. 네. 참 이 매년 장마철 이제 뭐 장마만을 가리지도 않아요. 네. 다른 시절까지 아유. 해서 인명 피해 소식이 끊이질 않는데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네. 자, 명복을 빌면서 자, 마지막 소식이 준비되어 있군요. 네, 어제는 휘핑뉴스에서 이 먹방 유튜버 쯔양이 그동안 겪어왔던 일들,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로부터 4년간 폭행과 협박, 갈취를 받아왔다는 사실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이것과는 다른 덩어리의 사건입니다. 네. 일명 사이버 레카 유튜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검찰이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사이버 레카 유튜버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사이버 레카? 사이버 네. 레카가 그 교통사고 현장에 우리가 빨리 그 경적 울리면서 오는 차들을 우리가 견인차, 그 레카차라 그러는데 맞다. 예. 그 레카에서 그 얘기 맞아요? 네, 그 말이 맞습니다. 아, 맞군요, 그 이게. 레카에서 유래한 말인데요. 사이버 레카는 이슈 폭로를 주로 하는 유튜버인데 굉장히 자극적으로 타인의 불행이나 치부를 공론화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아이고. 네. 이번 일을 시간 순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네. 앞서 10일 유튜브 가로세로 연구소 가세연이 이런 레카 유튜버들이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뜯어내려고 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녹취록에서 이 레카 유튜버들은 이번 건은 터뜨리면 쯔양 은퇴해야 한다.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게 낫다. 쯔양이 입막은 비용으로 예전에 같이 일했던 여성들에게 매달 600만 원씩 주는 걸로 알고 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전에 그러니까, 그 네, 술집 네. 유흥업소에서 잠깐 일했던 일했다 뭐 이런 여성들을 얘기 있었죠. 네, 말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네. 이렇게 가세연 방송으로 사건이 알려지면서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었고 또
억측을 막기 위해서라도 쯔양이 직접 나서서 묻어두고 싶던 과거를 설명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 된 거죠. 네. 가세현 방송 직후 쯔양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 과거를 이야기했습니다. 네. 타인의 고통을 돈벌이에 악용한 유튜버들과 또 이들의 행태를 폭로한 또 다른 유튜버 이런 양상입니다. 이게 워낙에 이제 구독자 또 실시간 그죠? 맞아요. 참여 수 뭐 이런 것들에 너무 매몰되다 보니까 뭐 막 그냥 죽어가는 현장까지도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공포스러워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 예. 그 이런 논란에 휘말린 유튜버들 구독자 수가 많이 빠졌다 그러더라고요. 네. 반면 아, 그 네. 쯔양의 유튜버 수는 20만 명인가 30만 명이 늘었다고 그래요? 하더라고요. 거의 늘었고 감사합니다. 근데 이른바 레카 사이버 그 거기 유튜버들은 조금 좀 줄었다는 빠져나가고. 얘기예요. 예. 그런 얘기. 어쨌든 가만두면 안 되죠. 검찰이 레카 유튜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죠. 네, 쯔양을 협박한 걸로 지목된 유튜버들은 의혹을 부인하고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네. 한 네티즌이 고발했습니다. 네. 이 검찰이 그래서 레카 유튜버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네. 검찰은 이들이 실제 쯔양에게 수억 원을 뜯어낼 계획을 세웠는지 또 실제로 돈을 챙겼는지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또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단독 쯔양 씨의 법률 대리인 김태현 변호사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쯔양의 과거를 최초 알린 이 가세현 측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계획은 아직까지 없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휘핑 뉴스는 모두 전해주셨고 이제 하이라이트 휘핑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휘핑 퀴즈 드립니다. 내년도 이것이 시간당 1030원으로 결정되며 드디어 1만 원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정한 임금의 최저 기준이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최저임금, 2번 최고임금, 3번 평균임금입니다. 네. 보기 다시 한 번 더요. 1번, 최저임금, 2번, 최고임금, 3번. 평균임금. 네. 어려우시겠네요. 좀. 그래서 힌트 요청 나왔어요. 충분히 쉬운데. 아, 쉬워요? 예, 더 그렇지만 쉽게 더 쉽게 해드릴까요? 자, 좋습니다. 힌트 힌트 요청. 드리겠습니다. 네. 최수영은요. 네. 저입니다. 네. 최수영은 저입니다. 너무 구차하십니다. 이런 말씀 외람된 아니 그럼 최수영은 말씀이지만 저입니다. 어디까지 최수영은 가실 저입니다. 건지 네. 궁금합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YTN 라디오 앱 유튜브 이슈앤피플 댓글창 모두 열어두겠습니다. 1번 최저임금 2번 최고임금 3번 평균임금 샵 0945입니다. 자, 최휘 아나운서랑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일 모레 쉬고 네, 다음 주에 만나요. 네, 주말 잘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 잘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네.